예, 안녕하십니까. 레미콘 노동자 여러분. 저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철입니다. 혹시 제 얼굴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기계분과위원회에서는 레미콘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에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인사드렸을 때 레미콘 노동자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인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는 레미콘 차주 또 레미콘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저희는 민주노총 소속이고 또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라 이런 표현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먼저 사용한 건 아니죠. 레미콘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2000년, 2001년부터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전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많은 연백에 계신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우리는 노동자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2000년, 2001년에 많은 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 속에 많은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그런 투쟁이 없었다면 지금 건설기계분과위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는지 항상 저는 마음속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 투쟁 덕분에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지금 2만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함께 건설 현장을 좀 더 인간다운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투쟁의 결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부터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에 제일 먼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도 레미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9년부터 실시된 수급조절 또한 덤프도 포함되어 있고 레미콘도 포함되어 있고 있었지만 또 이런 투쟁 속에 레미콘 노동자들, 레미콘에 대한 수급 조절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면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그럼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또 레미콘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책이 직책이다 보니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 보통 대부분이 특수고용 노동자 얘기하면 특히 이제 건설기계분과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얘기하면 레미콘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말하는 전속성, 종속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레미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라는 것은 불가불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재보험도 적용이 됐던 거고 수급조절도 분명히 적용이 됐었던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노동자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을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논의들은 정부의 일방적 논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노동조합의 일방적 주장도 아닙니다.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그리고 사측과 학계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고용보험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재보험, 그동안은 회사가, 즉 공장, 레미콘 공장이 50%를 내고 우리가 50%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설 현장이 50%를 내고 우리 아직도 안타깝지만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이 50%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사측에 공장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투쟁으로 너희들이 낼 돈 50%를 이제 안 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함께 좀 더 나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급 조절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수급 조절이 올해 또 돌아왔습니다. 2년마다 수급 조절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제조사들, 또 정부 기관들,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그리고 민주노총, 그리고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회의 단위에 들어가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 조절이 맨 처음 시작됐을 때 건설노조의 총파업으로 정부와 협상 끝에 얻어낸 큰 성과물입니다. 이것은 노조는 이후 계속적으로 레미콘 노동자들의 뜻을 모아서 수급 조절 연장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6기 들어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레미콘 노동자들의 전략 조직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설노조 전체 5만의 조합원이 함께 레미콘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현장에서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략 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전략 조직 사업을 통해서 레미콘 현장을 바꿔내려고 합니다. 격주 토요일 휴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겐 얻어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요일 날 당연히 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일요일은 단순히 무급으로 쉬는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은 돈 받고 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일요일은 돈 받고 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울산 지역의 레미콘 노동자들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전략조직사업단의 성과로 부산 그리고 경남 지역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으로 속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부산, 경남 지역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지들에게 또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왔던 단체는 누구인가? 그것이 민주노총인가? 아니면 한국노총인가? 아니면 연합회인가? 레미콘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데 과연 누가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는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노조는 10여 년 전부터, 아니 20년 전부터 레미콘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고 레미콘 노동자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투쟁에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부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삶을 함께하기 위한 투쟁에 항상 앞장서 나갔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믿어보십시오. 20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업을 통해서 레미콘 건설 현장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